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박스들이 뭐냐면 이게 마스크예요. 마스크고 이게 제가 쓸 건 아닙니다. 중국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상해에 정말 제 친동생 같은 이제 상해 중국 친구인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 좀 사서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마스크를 샀어요.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오다를 해서 이게 거의 한 200장 정도. 일반 마스크는 아닙니다. 일반 먼지용 마스크는 아니고 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좀 고가 마스크인데 조만간 상해에 있는 제 동생에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금 제 마스크도 안 샀거든요. 여기도 이제 사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한 두세 배 올랐습니다. 마스크가 또. 예, 박스가 왜 3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일본에서 구입을 해도 그러니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같은 마스크를 3군데를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가 3개입니다. 네, 제가 구매한 마스크들 중에서 박스 하나를 개봉을 했고요. 이 마스크를 상해에 있는 중국 동생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자재입니다.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개인적으로 애증이 있는 사람이고 저희 국자재 채널에도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발발한 우한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국자재 채널은 정치 채널도 아니고 또 시사 채널도 아니고 분석 채널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종 바이러스가 현재 몇 명이 감염이 됐네, 몇 명이 죽었네, 한국에서 현재 어떻게 넘어왔고 지금 증가 추세는 어떻네,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찍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석해주는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수백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너도 나도 유튜버 분들이 그런 영상을 찍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트로 영상에 보셨지만 갑자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위챗으로 중국에서 정말 저랑 친한 상해 동생, 중국 사람이죠, 저에게 절박하게 SOS를 칩니다. 형님, 제발 마스크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거를 보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해졌어요. 그 친구도 자녀가 2명이 있고 와이프랑 4식구죠. 거기다가 뭐 장인 장모님 뭐 이렇게 식구들이 있잖아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꽤 많은 양의 마스크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빨리 온라인을 뒤져라. 그래서 아마존, 뭐 라쿠텐 등등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막 뒤지니까 그 친구가 보내달라는 그 마스크 수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그래서 여러 군데 주문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 친구가 원하는 마스크의 수량을 맞춰서 지금 어제 다 도착을 해서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우편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 보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제가 정말 지인들이 많거든요. 뭐 한국 분들은 더할 나위가 없고 중국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야, 상해가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발전된 도시이고 가장 국제화된 도시인데 상해 시정부는 어떻게 우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해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분들이 안전한지. 왜냐면은 뉴스들은 많이 나와요. 중국 정부에서 무슨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 가지 다 홍보하기 위한 거고, 저는 실제적인 상황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화재 상하이 특파원 국제화재 구독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마스크를 끼시고 중무장을 하시고 상하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고, 현재 상하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저에게 여러 정보를 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갈 건데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들입니다. 한인타운이고요. 물론 저는 상해에서 살 때 코리아타운에 살지 않았지만 여기서 많은 한국분들과의 추억도 있고 밥도 먹고 또 중국 친구들 여기 초대해서 같이 한국 음식도 먹이게 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들인데, 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진짜 유령 도시 같아요. 이게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시간이 토요일 점심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잘 알거든요. 토요일 점심때면은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이분의 그 위챗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감 없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인천 먹자골목 점심시간에 문 닫고 영업 안 하고 은행 문 안 열고, 그러니까 이분은 은행 업무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슈퍼나 과일 가게, 먹거리 파는 집들만 영업하고 모든 가게가 폐쇄 상태. 당연히 이 시간엔 도로에 차량이 꽉꽉 메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외지에 나갔다 돌아오는 차량들 고속도로에서 통제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재밌어요. 번호판을 보면 이게 어느 지역 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북경차인지 상해차인지 뭐 절강성 차인지 강소성 차인지 광주 차인지 번호판에 한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는 후자, 이 후라는 한자가 있으면 상하이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하이에 살고 있어. 근데 차는 외지 번호판이야. 춘절 연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빨리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춘절 연휴였죠. 예, 중국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상하이 벗어나서 어디 가서 춘절 연휴를 세고 상하이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번호판이 아닌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 그냥 버리고 몸만 들어오든가 아니면 차 타고 다시 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단지에 택배나 배달 오토바이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있고, 자, 중국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 배달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못지않게 이 배달 시키면 다 음식이 다 오거든요. 근데 배달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경비나 아파트 주민들이 체온검사에서 입장시키는 중,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통제 상태입니다. 군인이 안 보여서 그렇지 계엄령 수준의 통제 상태. 제가 사진을 봐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상하이 시장이 다음 중앙 정권 염두에 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듯해요. 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뭐 요즘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죠?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최근에 여러 정책들 실패하면서 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더 인민들에게 약간 신임을 잃어요. 지금 뭐 아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뭐 탄핵 이야기가 있고 막 이러죠. 물론 뭐 시진핑 정부가 알아서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아무튼 상하이 방, 예, 시진핑 정부와 가장 라이벌 구도죠. 어마어마한 전통적인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죠. 예, 상하이에 있는 전통적인 리더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통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려요. 만내바빠, 예, 별명이 만내바빠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유튜브에 저는 뭐 이번 처음으로 우한 바이러스 관련된 영상 올리지만 이 영상들 보다 보면 댓글에 이런 댓글 참 많이 달려요. 한국 분들이 야 고소하다, 올게 왔다, 인과응보다, 이번 기회에 중국 막 그냥 어떻게든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악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명은 소중한 거고 누구나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슬픈죠.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리적으로 이웃 나라인 중국, 또 일본, 참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안 좋아요. 중국과 일본도 관계가 되게 안 좋죠. 저는 또 일본 와이프랑 일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얼마나 많은 그 중국으로부터 수탈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또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뭐 1000년, 2000년 전으로 가지 않아도 근대사만 봐도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 점령 해서 뼛속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을 무시합니까? 그죠? 이런 한일 사태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중국은 또 어떨까요? 수많은 중국으로부터의 수탈과 침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최근 일이죠. 예, 한국 전쟁 때 다 된 밥에 정말 끝까지 다 북진해서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는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면서 또 남북한이 분단되는데 아주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바이러스를 지금 중국도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 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웃 국가에 퍼뜨린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웃 국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발병이 돼서 우리도 지금 현재 12명인가 아직까지 확진자가 12명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유쾌하지 않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나쁜 마음보다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또 중국을 좀 품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권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뭐 아는 지인이 있으시면 당연한 거겠지만 뭐 지인이 없더라도 좀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마음으로라도 혹은 중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이렇게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보니까 이 교민분들, 이 교민사회도 많은 한국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또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바이러스를 피해서 귀국하셨는데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상해에 남아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께 한정적이긴 하지만 5장, 10장씩 마스크를 지금 배포하고 있다는 또 영상을 또 봤습니다. 상해 교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요일도 출근할 거고요. 지금 마스크를 3일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한국상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오셔서 여권을 지참하시고 오셔서
마스크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마스크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스 때 저는 상해에 있었어요. 저도 사실 겁이 났죠. 그런데 제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스를 피해서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영사관이나 한국 상해에서 이렇게 뭐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러던 기억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일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생하시고 한상해 분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정말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분들이 관광을 오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더 사태가 심각해지면은 저도 굉장히 불안하겠죠. 예, 그리고 뭐 관광 명소에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국 정부나 중국 사람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이번 우한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중국 정부, 중국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왜냐면 중국이 최근 20-3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물론 14억 인구 중에서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한 2억 정도, 물론 그 2억이란 인구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GDP가 엄청 성장하면서 지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또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중국 인민들에게 국뽕,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세상의 최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해서,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인민들도 굉장히 험한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또 이웃 나라들 업신여기고, 또 중국의 이런 팽창주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자연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타인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중국 정부와 중국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 중국이 굉장히 위생관념이 너무너무나 안 좋은 나라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지만, 오늘은 그 위생관념에 대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봐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너무 이 위생에 신경을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더 위생에도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한,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은 경제 2위의 대국이지만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그 이유는 중국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것, 전 세계의 맹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반대하고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중국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도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성숙한 나라로, 또 겸허한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짜요. 중국분들, 어찌됐건 눈앞에 지금 이 공포, 저는 뭐 제가 지금 중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스 때 제가 중국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한국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의 이런 무조건 악한 감정, 또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중국을 좀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음으로 양으로 또 마음적으로라도 중국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상해에 계신 제가 직접 아는 분들이든 알지 못하는 분들이든 우리 한인분들, 상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현재 기거하고 계신 모든 우리 한인분들, 지금으로부터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우리 힘냅시다. 힘내고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의 이 민관군이 하나가 돼서 잘 협력해서 이 바이러스 사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 진심으로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예의를 갖추셔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키나와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